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솔루션 엔지니어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AI와 함께하는 실시간 위협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히 엔드포인트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 역시 공격의 수 자체도 많이 늘어났으며 점점 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보안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복잡한 솔루션을 도입하기엔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공격의 기법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이미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투자했음에도 보안팀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벅찬 환경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특히 랜섬웨어 공격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 대비 2024년 275%의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파일 암호화에서 이제는 이중, 삼중 갈치 전략으로 데이터를 서서히 훔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기업을 협박하거나 제3자에게까지 위협을 확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화벽을 세우고 백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격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격자가 24시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24시간 감시하고 판단하고 자동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어에서 벗어나서 사전의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치하고 나아가 공격의 전개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EDR 솔루션으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를 사용한 고객은 랜섬웨어 공격이 파일 암호화로 이어지는 것을 300% 이상 감소시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고객의 경험에는 보안 회복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경험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듯이 보안도 사고를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요.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는 공격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고 또 공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여 빠르게 복구하는 그것이 바로 보안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은 니스트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공격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식별하고 알려진 위협은 방어 엔진을 통해서 최대한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공격은 너무 새롭고 또 너무 빨리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뚫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어 시스템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되어서 방어 엔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지속적인 보안 피드백 루프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략의 핵심입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이 모든 단계를 통합하여 조직의 보안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네,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부로 침투하려는 공격자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곳으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의미합니다. 흔히 업무용으로 많이 쓰는 PC나 노트북, 모바일, 서버와 같은 이 엔드포인트는 기업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주요 진입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R, 즉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은 점점 더 현대 보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EDR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솔루션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를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AI가 분석해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입니다. 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가 다른 EDR과 대비되는 이점 5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 전반에 걸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용 PC 하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단말기부터 서버, 모바일, IoT 기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탐지하고 대응합니다. 대부분의 백신 제품이 윈도우즈만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제 모바일 기기라던가 맥OS, 리눅스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의 보호가 단일 솔루션으로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단일 솔루션을 가지고 윈도우즈나 맥OS,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IoT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디펜더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 없이 배포가 굉장히 간편하며 기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성능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도 챙기면서 사용자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방어 단계가 있는데요. 방어 단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새로운 공격 기법이 계속해서 진화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이와 같은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요. 먼저 취약점 관리를 통해서 알려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이어서 공격의 표면의 축소를 통해서 불필요한 접근 경로를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보호 기술을 통해서 AI 기반의 실시간 탐지와 자동 대응으로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 관리의 경우 엔드포인트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여 알려줍니다. 특히 모든 취약점을 다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직의 환경과 위험 모델을 기반으로 가장 리스크가 큰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권장 조치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운영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SR, Attack Surface Reduction, ASR 규칙이라고 말하는 공격 표면 축소의 경우 불필요한 기능이나 포트, 그리고 권한을 제거해서 공격자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웃룩을 통해서 전달된 첨부 파일 내에 숨겨져 있는 실행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공격 경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보안 태세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위협에 대한 실시간 탐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차세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단순한 시그니처 기반 탐지를 넘어서서 AI 기반의 동적 휴리스틱 기반의 실시간 보호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함께 작동을 해서 조직의 엔드포인트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 자동화된 조사 및 응답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영역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100%다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이 이미 내부로 침투해서 경고가 생성이 되고 실제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대응의 영역에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AI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위협을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안팀은 수많은 경고들을 일일이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고는 점점 많아지고 조사에 필요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경고의 수가 많기도 하지만 서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분석가는 결국 중요한 위협을 놓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AIR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밟을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AI가 학습하여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 운영자는 더 이상 수천 개의 경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AI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경고를 자동으로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제안하거나 실행해서 보안팀의 부담을 줄이고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자동화된 기술에는 디셉션과 오토 어택 디스럽션도 있는데요. 디셉션은
공격자가 탐지되지 않은 채 내부를 정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치 허니팟처럼 가짜 자산과 미끼를 배치하여 공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부에서는 공격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기술이고요. 오토 어택 디스럽션, 즉 자동 공격 중단은 공격이 진행 중일 때 공격자의 의도를 빠르게 분석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자산들을 격리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디셉션이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 디셉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임수 또는 사기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일종의 함정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네트워크 내부에 디코이와 루어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공격자가 실제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디펜더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고객 환경을 분석해서 실제 환경과 유사한 디코이와 루어를 생성하는데요. 디코이는 가짜 사용자 계정이나 가짜 호스트와 같이 공격자의 입장에서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산은 아닌 구성 요소이고, 루어는 실제처럼 보이는 문서나 배치 파일 등의 미끼로서 공격자가 이 파일을 열거나 실행하도록 유도해서 디코이에게 다가가게끔 하는 함정입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루어에 속아 디코이에 접근하게 되고, 공격자가 디코이 자산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딥세션 기술이 없다면 공격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공격자가 조직 내에 랜섬웨어를 배포하기까지의 전형적인 공격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공격자는 내부 도메인 정보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방어선을 회피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보안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거나 우회합니다. 이후 코발트 스트라이커와 같은 툴을 설치하여 조직 내에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툴을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고 또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공격자는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 여러 시스템에 접근을 하며 다시 보안 기능을 무력한 뒤에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실행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탐지 없이 조용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이 감지될 무렵에는 이미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한 뒤이며 조직은 사후 대응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조직에 디셉션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격자는 동일한 공격 흐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레터럴 무브먼트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공격자가 이동 중에 접속한 시스템이 사실은 가짜 사용자, 가짜 호스트 또는 디셉션 문서 등으로 구성된 함정 자산이라면 이 순간 디펜더4 엔드포인트는 정상 사용자가 접근할 리 없는 자산에 접근이 발생했다는 고신뢰 탐지 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즉 공격자가 의도치 않게 스스로 공격 사실을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은 공격자의 침투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디펜더는 자동화된 차단 및 대응 절차를 통해서 랜섬웨어의 배포에 이르기 전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딥세션은 단순한 미끼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자의 움직임을 역이용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또 AI 및 자동화와 결합해서 사전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 탐지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디셉션과 함께 작동하면 더욱 강력해지는 또 하나의 기능, 바로 오토매틱 어택 디스럽션, 자동 공격 중단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별도의 온보딩이나 복잡한 설정 없이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중단 공격 기능은 수집된 신호를 바탕으로 AI와 머신러닝 기반 모델을 활용해서 공격자의 현재 의도와 그다음에 다음에 취할 수 있는 행동까지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된 사용자의 기기에서 수상한 행위가 감지가 되었을 때 디펜더는 이를 단순 경고로 넘기지 않고 이 사용자가 조직 내에 다른 계정을 탈취하거나
또는 레터럴 무브먼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려서 해당 기기를 자동으로 격리하거나 계정의 로그인을 차단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사전 룰 없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보안 운영자가 일일이 룰을 작성하거나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디펜더가 자동으로 위협을 식별하고 실시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는 타 벤더와 비교했을 때 디펜더만의 독보적인 차별점이며 실제 공격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후가 아닌 사전 중단이 가능한 유일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만약 오토 어택 디스럽션 기능이 없다면 우리 SQL 공격이 조직 전체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RDP를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 시퀄 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이 과정은 취약점 이용 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초기 진입에 성공한 공격자는 자격증명 덤프를 수행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탈취한 자격증명이나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손상시키고 내부 구성 요소나 시스템 환경 정보를 수집해서 조직의 내부 구조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는 권한 상승 및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침투가 이루어지게 되며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조직 전체가 통제권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후 서비스 중지 및 백업 삭제나 중요한 데이터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체 흐름은 단지 SQL 서버 침해가 도메인 전체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탐지 없이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몇 분 안에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 체계가 없다면 보안팀은 사후 복구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디펜더는 공격자의 이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수많은 신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조직 전체의 위협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디펜더의 오토 어택 디스럽션 기술이 작동하면서 공격자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와 사용자 계정에서 즉시 연결을 차단하고 시스템을 격리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공격자는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게 되고요. 공격 자체가 실시간으로 중단됩니다. 이처럼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단순히 사후 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 탐지와 자동화된 조치를 통해서 공격을 조기에 그리고 자동으로 식별하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확산을 막고 보안팀의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 연속성과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또 다른 이점은 디펜더 XDR로의 원활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보안은 각각의 워크로드별 포인트 솔루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보안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각기 다른 취약점 목록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방식은 결국 보안의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공백이야말로 공격자가 기회를 잡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수많은 신호들 속에서 공격자는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고 공격 경로를 설계합니다. 어디가 가장 약한가? 어디를 장악하면 다음 단계가 쉽게 열리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른바 공격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대 피해를 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냅니다. 반면 보안팀은 여전히 4일로 구조 안에 제한된 정보만 바라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안에 일어나지만 대응은 사후에야 겨우 시작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안팀도 공격자처럼 생각해야 한다라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각 도메인을 연결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보안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XDR 플랫폼입니다. 엔드포인트, 아이디, 이메일, 문서, 앱, 클라우드까지 모든 워크로드의 신호를 자동으로 상관 분석하고 공격의 전체 맥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동이나 통합 작업 없이 디펜더 포털 안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능력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나 심 소아 서비스인 센티넬로 확장이 되어서 진정한 통합 보안 구조를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 중인 솔루션이 당장 잘 작동하고 있거나 전체 보안 체계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꼭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영역, 하나의 제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을 도입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그 시작을 엔드포인트 보호 먼저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작은 전환이 전체 보안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여러 평가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리더로서 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현재도 업계 최고 수준의 엔드포인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조직도 더 강력하고 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위협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AI와 자동화를 활용한 보안 대응 체계의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직의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업의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윤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 기업에서 보안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AI 메일 보안은 어떤 기업에서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랜섬웨어 문제가 요즘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꼭 집으라면 저는 스타트업이나 중견, 중소고객 같은 소규모 기업 고객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랜섬웨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이메일 보안이기 때문인데요. 감염의 70%에서 많게는 90%가 이메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메일 APT 솔루션은 무조건 도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 솔루션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최소 1000유저부터 정도 되는 기업에서 보통 구축형으로 많이 도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 억대에서 시작하는 장비들인데요. KT에서는 국내 최초로 메일 APT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메일 도메인만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원유저, 10유저 고객도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플랫폼을 적용해서 보안 인프라를 한 번에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자체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랜섬웨어 대비책으로 빨리 솔루션을 검토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하셔서 컨설팅이나 POC를 저희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방어를 위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KT AI 메일 보안 플랫폼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 양도 양이긴 한데 점점 사람의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민생 지원 같은 그런 국가 지원 사업이 있을 때는 또 해커들이 그런 테마를 기민하게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탁월하셔서 악성 메일을 아무도 안 누르면 좋겠지만 애초에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일 솔루션으로는 방어가 불가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대비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메일 보안,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명해 주신 들어와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두 가지는 꼭 복합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다계층적인 방어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민정 매니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는 백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존의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티바이러스는 알려진 위협을 차단하는 1차 방어선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하고 또 탐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며 또 오랫동안 내부에 머무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백신만으로는 식별하거나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EDR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엔드포인트에서 침해 흔적을 찾아서 공격 확산을 중단하고 또 진행 중인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공격의 전, 중, 후 이런 모든 단계의 대응 기능을 모두 포함한 솔루션으로 엔드포인트 보호를 원하는 조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드포인트 보호 방법, 오늘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펜더 4 엔드포인트 도입 시에 운영 복잡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M365 환경과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M365 포털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별도 학습 없이 빠르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대응과 권장 조치 안내, 그리고 간결한 대시보드, 자동 보고서 기능 등으로 보안팀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Q&A를 마치겠습니다.